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쉽게 카렌더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신의 공망을 찾아가지고 그 공망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망이 뭡니까? 공망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양의 기운으로 남자를 의미하고 지지는 음의 기운으로 여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천간과 지지가 각기 짝을 이루게 되죠. 근데 천간이 10자고 지지가 12자다 보니까 마지막에 두 자가 짝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짝 없는 글자가 공망이다 보니까 공망의 기운은 쓸쓸하고 모든 것은 또 허망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결국 현실 세계에서 지지는 있는데 하늘이 천간이 없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기 힘든 기운이 공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망운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결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공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잘 챙겨서 가지고 혹시라도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과 반공이 있습니다. 이 진공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은 이 간목이죠, 그죠? 이 간목 같은 경우에 수레가, 갑자 같은 경우에 수레가 공망이죠, 그죠? 수레가 공망인데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양토가 되고 해수는 음수가 됩니다. 이 간목이 양간인데 술토는 양토이고 해수는 음수이니까 같은 양수는 진공이 되고 음양이 다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반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정축이죠, 그죠? 이 정축일주에서 신금은 지지의 신금이니까 양금이 되고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이 정축은 어떻습니까? 이 정화는 음화죠, 그죠? 음화가 같은 음금인 경우에는 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금인데 이렇게 자신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반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진공하고 반공하고 차이는 진공이 공망의 100% 기운을 나타내면 반공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운의 한 반 정도의 흉이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공망조견표가 돼 있죠, 그죠? 공망조견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망조견표입니다. 갑자, 을축 이렇게 나가는 걸 갑자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갑술순이라고 합니다.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갑신순이라고 첫 글자를 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호수는 을미, 병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갑진수는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 갑인수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갑인순인데, 갑자수는 수레가 공망이고요. 수레가 술자와 해자가 공망이 되겠고, 갑술순에서는 신유가 공망이 되겠고, 갑신순에서는 오화와 미토가 공망이 됩니다. 갑오순에서는 진사가 공망이 되겠고, 갑진순에서는 인묘가 공망, 갑인순에서는 자축이 공망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공망조견표인데 보기는 쉬워도 이거 외우자면은 진짜 머리 땀납니다. 이런 것들 먼저 했었죠, 그죠? 공망 찾기, 손가락으로 찾는 거 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카렌더 같은 거 딱 놔놓고 봤을 때 자신의 공망 찾아가지고 그 달에 일진을 보면서 공망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 그런 거 꼭 운세를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주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망과 건묘화실이죠, 그죠? 건묘화실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사주 8자 8자죠, 그죠? 사주 원국의 8자인데 이 연주는 조상을 나타내고 이 월주는 부모 형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나타내고 이 시주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주 쪽이 뿌리다 이야기죠. 뿌리. 그 다음에 월주가 사기고요. 그 다음에 일주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고, 시주가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건, 묘, 화, 실 이렇게 나눕니다. 연주를 건으로 보고, 월주를 새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주를 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시주를 결실로 본다. 이게 건묘와 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망이 연주에 해당되면은
그 조상득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좀 고생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월주가 공망이면 부모 형제덕이 좀 박해가지고 가족 간에 정이 좀 박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일주가 공망이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데가 일주죠. 배우자덕이 좀 부족하고 또 연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주가 공망이면 자식덕이 부족해가지고 노년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이 건묘화실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오행공망입니다. 그죠? 오행공망. 오행이 뭡니까? 목화 토금수죠. 목화 토금수가 오행인데, 목이 공망이니까 나무가 가운데 비었다는 이야기죠. 목오행 자체가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추진력을 나타내니까 새로운 시작이나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가 공망이면은 불 가운데 그 공기구멍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빨리 타는 그 불이 너무 빨리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토가 공망이면은 흙에 구멍이 생긴 경우죠. 땅속에 그 빈 구멍이 생긴 그런 경우라 가지고 낙상사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업에 차질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금이 공망이면은 쇠가 공망이니까 어떻습니까? 쇠가 공망이면은 쇠가 있는데 가운데가 비었으면 깡통이죠. 그죠? 빈 깡통이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결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가 공망이면은 물이 중간에 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속 밑으로 새죠. 그죠? 그러니까 낭비가 심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물길 따라 흐르는 것처럼 풍류객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공망입니다. 자, 육친공망. 육친은 그 비겁, 그 다음 식상, 그 다음 재성, 관성, 그다음 인성 이렇게 나눕니다. 비겁은 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런 쪽을 의미하고, 식상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재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나 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관성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나 아니면 직장, 남편 이런 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인성은 학문이나 아니면 부모, 형제 이런 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비겁이 공망이면은 형제, 자매나 가까운 친구 간에 정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식상이 공망이면은 사생활에 문제도 생기기 쉽고 또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으로 나타나니까 자식과 정도 부족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공망이면은 재물복이 약해가지고 가난하기 쉽고 부친과 또 정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복이 약하거나 아내와 불화하거나 갈등도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관성이 공망이면은 직장이나 직업운이 막히게 되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그 남자복이 박하고 남편과 불화하거나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정도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성이 공망이면은 인성 자체가 문서죠. 자, 문서운이 좀 박해가지고 문서 취득이 좀 힘들고 또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부모와 인연이 박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객지에서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신살 공망입니다. 신살 공망에서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자, 이런 것들이 공망이 되면은 사회 활동에 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화개살이나 연살이 공망이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재주를 밖으로 제대로 나타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나 지살이 공망이면은 열심히 움직여도 그 대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그 귀인이나 그 좋은 기운이 공망이 되면은 그런 좋은 기운이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행운 공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행운 공망일 수 있습니다.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운과 월운은 적용하지 않고 세운하고 일운을 적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세운과 일운의 일진 중에서 공망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공망의 그 계략적인 개념들, 그 기흉 이런 것들을 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카렌더를 놓고 그 달에 그 공망 날짜 찾아가지고 공망 날짜를 찾는 방법, 그 공망에서 방위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운이 공망이면 어떻습니까? 그 해에는 그 결혼식이나 중대한 행사, 이사 이런 것들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진이 공망이면은 재판이나 계약
아니면 결혼식, 약혼식, 돌잔치나 출산택일, 자, 이런 것들 중요한 날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공망인 그런 날을 택해 가지고 재판 일정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더 어려운 계약이나 요구를 해야 될 때도 상대편이 그 공망인 날을 선택해 가지고 하면은 쉽게 좀 성사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방향에 대한 공망입니다. 보시면은 자수가 공망이면 어떻습니까? 북쪽이 공망이죠, 그죠? 오화가 공망이면은 남쪽이 공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금이 공망이면 서쪽, 그죠? 그 묘목이 공망이면은 동쪽이 됩니다. 인목이면은 동북쪽, 축토면은 북북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진토면은 동남쪽이고, 사화면은 남동쪽이 되겠고, 그 다음 미토면은 남서쪽, 그 다음에 신금이면은 서남쪽, 그 다음에 술토면은 서북쪽, 그 다음에 해수면은 북서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니까 계략적으로 보시면은 자수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화는 남쪽, 그 다음에 유금은 서쪽, 묘목은 정동쪽입니다. 나머지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되니까 대충 감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그 방향은 감이 잡힐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그 공망을 찾으시면은 이 방향을 대강 찾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망일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좋은지, 자,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일진이 공망일이 되면은 공망의 그 날짜 방위와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자수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자수가 북쪽이 공망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금이 공망이면 동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쪽은 괜찮은데 그 공망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을 자는 방이나 책상 방위도 이 공망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공망이 되는 이런 방위는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약을 사러 그 약국에 가거나 진료를 받으러 그 병원에 갈 때도 공망의 방위는 피해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합 공망입니다. 이 궁합 공망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그 일주를 비교해 가지고 일주 궁합을 볼 때 이 공망을 참조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일지가 자신의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에 해당되면은 서로 그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공망이 되는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은 결실도 부족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주의 그 공망인 그런 그 상대편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해도 결국은 그 원망과 배신으로 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궁합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상대편과 그 공망이 서로 같으면은 매우 좋은 경우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과 서로 공망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라도 낯설지 않고 한눈에 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공망궁합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 간에도 같은 경우로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미가 공망이 됩니다. 일지가 오미인 사람과는 혼인을 하거나 동업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일진이 오미인 날은 공망이 되니까 그런 날은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고, 또 오미가 공망이면 어떻습니까? 오화가, 이게 오화죠, 그죠? 자, 남쪽하고 남서쪽은 될 수 있으면은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방향에 따른 공망에 적용이 되겠네요. 적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은 공망 적용법 첫 번째 시간으로 공망을 찾았을 때 그 공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공망을 직접 카렌다를 보면서 찾아가지고 자신의 일주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날짜가 공망이 되고 어떤 날짜가 유리한지, 자, 그런 날짜 찾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